인천 섬과 해양 산업의 진흥을 위한 이야기 나누어보는 시간이죠. 섬해양 초대석. 오늘은요, 해양경찰청의 박정록 경정 모시고 해양 안전과 치안, 또 인재 양성 부분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정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나라 국방기술 세계 상위권이라는 기사는 많이 접하잖아요. 네. 해경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네, 해양경찰은 과거 70년 전 해군에서 넘겨받은 180톤급 6척의 낡은 경비함정으로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은 360척이 넘는 함정과 25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해양 치안기관으로 거듭났는데요. 네, 네. 현재 17개국 25개 기관과 수색구조 등 국민 안전을 위한 포괄적 안보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지난 6월에는 인천 송도에서 제20차 아시아 해양치안 기관회의를 우리나라 최초로 개최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9개 국가 2개 국제기구가 모여 글로벌 해양 안보, 안전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한 만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해양경찰 역할과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송에서 이런 말을 써도 되나요? 흔히 왜 국뽕이 차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또 최근에는 원양 항해를 다녀오셨다고 들었거든요. 필리핀으로 다녀오신 거 맞죠? 네, 필리핀으로 다녀왔습니다. 네. 네, 해양경찰이 되기 위해 교육생은 우리 교육원에서 약 1년의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우리 실습함은 교육생에게 원양항해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연 2회의 원양항해를 계획,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상반기 원양항해는 6월 중순경 17일간 일정으로 필리핀 마닐라에 다녀왔습니다. 네. 이번 실습은 신임 해양경찰 교육생들의 함정 운영 능력을 향상시키고 외국 해양치안기관과의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교육생 44명, 승조원 39명 등 약 100명이 참여했습니다. 네, 17일간의 일정이면 꽤 긴 일정이었는데 어떤 활동들을 하셨나요? 실습의 과정은 교육생이 이론으로 배운 항해술, 기관술을 실무와 실전에 적용하고 함정 운영 능력과 전문성을 키워내는 훈련이 주가 됩니다. 네. 출항지인 여수에서 필리핀 마닐라항까지는 약 1,370마일, 6일간이 소요되는데요. 대양항해를 통해 국내 관할 해역뿐만 아니라 국제 해역까지 임무를 수행하고 역량을 길러내는 고강도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인접국가 수색구조 통신훈련을 시행하였고 국제법, 해양오염 방제, 수색구조, 특별 강의 등을 소화했는데요. 마닐라에 4박 5일간 정박하며 필리핀 해양 경비대와 함정 견학, 합동훈련, 학술 교류 등 친선 교류도 함께 네.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실습에 참여한 우리 교육생들도 이 함장의 꿈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느끼는 시간이 됐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도 영상으로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약 3주 가까운 그 기간 동안 제가 배를 타본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그것도 외국을 나간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큰 부담이었는데 막상 배를 타고 이제 당직 근무도 하면서 이제 많은 직원분들께서 도와주시기도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에게는 이번 경험이 너무 뜻깊게 다가오는 경험인 것 같습니다. 또 행정 업무를 처리할 때나 학생분들이나 또는 직원분들의 어떤 업무가 이루어질 때 좀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제가 조직에 들어가서 정책적으로 좀 기획하면서 개선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건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거고 추가적으로 해양경찰 그 분들의 좀 인권이나 복지적인 측면도 저는 많이 개선해보고 싶다는 꿈이 있습니다. 이 바다라는 게 아무래도 이렇게 열려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데다가 또 중국, 일본과도 가깝기 때문에 국제 분쟁에도 대응을 하는 법을 잘 익혀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과 마주하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배타적 경제 수역 등 해양 경계가 미확정 상태로 주변 국가의 마찰이 상시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특히 이번 원양하계 시 필리핀 중국의 해양 영토 분쟁이나 일본 중국 간 센가쿠 열도에서의 함정 간 대치 상황을 우리 해양경찰 실습함 100명은 직간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사실 바다라는 공간이 분쟁보다는 협력의 공간으로 되어야 하는 게 국제법상 맞거든요. 네. 우리 해양경찰은 인접 국가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수색구조 훈련을 실시하는 등 대한민국 선박이 국제해역 항해 중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분쟁보다는 협력의 공간이 돼야 한다는 말 해주셨는데 참 중요한 핵심인 말이긴 한데 생각보다 지키기 어려운 말이잖아요. 또 대응도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불법 조업 외국 어선을 예로 들어보면 지난 2001년 6월 양자 협약인 한중 어업 협정이 발효됐는데요. 20여 년이 넘게 지나면서 해양경찰청은 1년에 최대 600여 척, 현재까지 총 6,700여 척의 불법 조업 외국 어선을 납포하였습니다. 네. 이런 고강도 단속 활동 결과 허가 수역 내 불법 조업선은 10% 미만으로 대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서해 NLL 이남 해역을 포함한 우리 해역 내에서 무허가 집단 조업 등 고질적 불법 조업이 지속 반복 중에 있습니다. 네, 이 꽃게를 잡는 철이 되면 섬 주민분들이 이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힘들어한다는 뉴스도 종종 나오잖아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도 궁금했습니다. 예, 현재 해경은 불법 조업 외국 어선이 증가하는 성어기에 경비 함정을 탄력적으로 증강 배치하고 대형함들과 회전익으로 항공기로 구성된 기동 전단을 운영하는 등 강력한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무허가나 영해 침범 등 중대 위반으로 납포된 외국 선박의 경우에는 해당국에 직접 인계를 통해 이중 처벌 등을 유도함으로써 불법 조업 행위를 엄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수부, 해군 등의 해양 세력과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합동 순찰, 단속 등 공조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한중 해양 치안 기관장 회의 등 외교 채널을 통해 네. 불법 조업 정보를 해당 국가에 제공하여 자정 노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국내가 아니라 국제 문제여서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꼭 풀어야 할 문제이기도 하죠. 게다가 또 인천의 경우에는 북한이 가깝잖아요. 그래서 더욱 예민한 지역일 텐데 이 경우에는 단속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서해 NLL은 군 작전 수역으로 아무래도 단속 활동에 제약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경비함정이 단속을 하면 북으로 도주한다든지 남북 접경 해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또 고속보트를 이용하거나 조타실에 2중, 3중 철문을 설치하여 출입문을 폐쇄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해군의 엄호 아래 안전하면서도 신속한 단속 활동을 전개 중이며 지형지물 숙달과 불법 조업 억제를 위한 수시 합동 순찰, 합동 단속 훈련 등을 통해 불법 조업 단속 역량 또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더 예민하고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정말 신경을 얼마나 많이 쓰고 계실지, 네,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신경이 네, 더 네. 많이 쓰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 여러 차례 오물풍선을 살포하고 네. 서해 일대를 중심으로 한 위성항법 장치 전파 교란 공격을 하는 등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안보 위협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네. 해양경찰청은 이러한 북한의 도발 시 해양에서의 우리 선박과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변화된 도발 양상을 반영하여 위기 대응 지침을 보완하고 주기적으로 대응 절차 숙달 훈련을 통해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해양경찰교육원에서는 전국 해양경찰관서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전시 비상대비 과정을 운영했는데요.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을 중심으로 위기관리 절차를 익히고 통합방위 작전, 국가 비상대비 계획 등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 배우고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봅니다. 또 교육과 안보하면 또 을지 연습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19일부터가 시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을지 연습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비상 대비 계획의 실효성을 검증 보완하고 정부 기관별 전시 임무 수행 절차를 숙달시키기 위해 연 1회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비상 대비 훈련입니다. 네. 올해는 이번 달 19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데요. 변화하는 안보 사항을 반영하여 북한의 다양한 도발과 위협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전쟁 상황을 가정한 도상 연습과 실제 훈련에 중점을 두고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이 또 가장 우리가 긴장하고 있는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여름철에 바다를 찾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만큼 또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쉽고 거기에 대한 대비도 좀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름철은 수상레저나 물놀이 등 바다에서의 활동이 가장 많은 시기로 각종 사고 개연성이 높아 선제적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해양경찰청은 8월 한 달을 피서철 수상레저 및 연안안전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여름철 극성수기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상레저 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수상레저 사업장과 안전사고 취약 해역을 집중 점검하고 구명조끼 미착용 등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 위반 행위를 특별 단속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해변가나 사람들이 많이 찾는 갯벌 등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과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고라는 게 정말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일어나잖아요. 또 여름에는 인천 섬 여행을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신데 배를 타는 경우에도 승객이 좀 더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인천은 유명한 섬이 많아 여객선, 유람선 등을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선착장, 부장교, 선박 출입구 등의 바닷물로 인해 미끄러울 수 있으니 천천히 질서 있게 승하선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또 선박 내 구명조끼 등 인명구조 장비의 위치와 사용법을 필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박의 난간에 걸터앉는 행위나 선내 위험구역 출입 행위, 정원초과 승선 요구 등 선내 질서 문란 행위도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주시고 해양경찰에도 신고해 주시면 저희가 신속히 출동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바다를 책임지고 계신 만큼 안전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육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해양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언제 급변할지 모르는 험난하고 변수가 많은 기상을 이겨내야 하는데요. 가늠할 수 없는 사건, 사고, 상황 처리 과정 등에서도 함장은 함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해 결정권을 갖고 함과 승조원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늘 긴장하며 생활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대한민국 해양주권 수호와 최일선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 극한 상황에서도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마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승조원들과 혼연일체되어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사명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반기 원양항해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키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든든합니다. 이렇게 딱 각 잡힌 옷 입고 오셔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도 든든한데요. 사실 바다라는 게 저한테는 늘 예쁘고 놀러 가고 싶은 곳 여기까지였는데요. 오늘 얘기를 함께 하고 들어보니까 안전한 일상을 위해서 바다에서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었구나.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저부터도 해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요. 또 응원도 해야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